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뉴스도 일회성 외교도 아닙니다. 이건 조용한 힘이 어떻게 세상의 물줄기를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2024년 3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연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단 한 척의 배가 해적선단을 소탕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의 정체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8년 된 한국 해군 태역함이었거든요.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한국이 이 배를 어떤 조건으로 넘겨줬는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1대1로 전 세계에 항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러시아는 군사기지 설치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그냥 당신들 바다가 평화로우면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세계가 놀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외교가 가능하냐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세계와 손을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이런 대단한 일들이 조용히 진행됐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나미비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독일 출신 해양법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됐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줍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더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지원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어떻게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바꿔가는지를 보여주는 실화거든요. 무력이 아닌 신뢰로, 조건이 아닌 우정으로, 이익이 아닌 기억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태극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펄럭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척의 배가 세상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나미비아 아프리카 남서쪽 끝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대서양과 맞닿은 해안선이 1572km에 이르는 해안국가죠. 하지만 2026년 3월 이 나라의 바다는 나미비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나미비아 해양국 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해양경비대 초계정 한 척이 연락 두절됐거든요. 연안 어선 4척도 통신이 끊어진 상태였고 국방부는 해양 레이더를 통해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 5척이 영해로 접근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해적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과 서아프리카 민병대의 합작체. 이들은 광물 밀수부터 마약 운반, 외국 어선 납치까지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거든요. 특히 나미비아 연안은 다이아몬드 해저 채굴선들이 많아서 이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미비아가 이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미비아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고작 20년 된 초계정 3척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엔진 고장이 잦아서 하루에 한 번 출항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죠. 1500km가 넘는 해안선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었어요. 해적들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미비아 연안이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영해를 침범하며 어선들을 위협했고 심지어 해안가 마을까지 약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엘레나 슈나이더 독일 출신의 해양법 전문가이자 UN 파견 나미비아 해양안보 고문이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미비아에 온 지 6개월 만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침공이에요. 엘레나가 처음 나미비아 연안을 시찰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루데리츠 어항에서 만난 어부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어요.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돼버렸거든요. 어제도 형이 안 돌아왔어요. 사흘째예요. 한 어부의 말에 엘레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다가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해안가 마을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바다를 그릴 때 검은색 크레파스만 사용했어요. 파란 바다가 아니라 무서운 검은 바다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우리 아빠 언제 와요? 교실 한쪽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에 엘레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석 달 전 실종된 상태였거든요. 나미비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개발도상국인 나미비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그렇다고 외국의 도움을 받자니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잇는다는 건 국가를 잇는 것과 같습니다. 엘레나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향했죠. 대통령 집무실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장관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엘레나가 현 상황을 보고하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각하, 이 바다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엘레나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강대국들이 지원을 제안했지만 모두 달콤한 독이었거든요. 미국은 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전투함 2척 임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지휘권 상실을 의미했어요. 중국은 무상차관을 앞세워 연안 광물 채굴권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자국 군사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마저 유럽 해양 규약 가입을 강제하며 입을 맞췄어요. 결국 모든 지원에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숨겨진 조건이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가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넓은 바다가 이제는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레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82.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엘레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나미비아와 한국은 외교 관계는 있지만 그다지 밀접하지 않은 사이였어요. 더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외교부 김도영 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엘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것도 조건을 묻지도 않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다니 이런 외교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도움이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들은 바로는 해양 안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던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가진 함정 중 하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엘레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외교관으로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렇게 직설적이고 순수한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무엇인가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제안에는 반드시 숨겨진 조건이 있었거든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무엇인가요? 나미비아 바다가 평화로워지면 그때 잠깐이라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엘레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예상 밖의 대답이었거든요. 영토도 자원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지원이라니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IT 강국, 문화 강국 정도였는데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소박했어요. 과시나 위압감이 전혀 없는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영 과장의 첫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강대국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미비아의 바다가 다시 나미비아의 것이 되는 일 아닐까요? 김 과장의 말에 엘레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휘권, 기지 사용권, 자원 채굴권, 정보 공유권. 다른 나라들은 모두 뭔가를 요구했거든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대체 왜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엘레나의 질문에 김 과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전 세계 16개국이 저희를 도와줬거든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엘레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한 척의 함정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충무-912호 대한민국 해군이 28년간 운용했던 3,000톤급 해양 감시함이었습니다. 76 함포와 정밀 사격 시스템, 레이더 탐지 거리 240km의 현대적 장비를 갖춘 함정이었어요. 현재는 퇴역 예정이지만 성능은 여전히 우수한 상태였습니다. 이 함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승조원 훈련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엘레나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요? 네, 다만 나미비아가 이 함정으로 평화로운 바다를 되찾으신다면 그 자체가 저희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엘레나는 대사관을 나서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외교관들이 떠올랐거든요. 강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걸 요구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엘레나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이 한국만의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제공한 구축함으로 해적 소탕에 성공한 사례, 콜롬비아에 지원한 초계함으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한 이야기, 방글라데시 어선 보호를 위한 해양훈련 지원까지 모든 사례가 한결같았어요. 무상 지원, 조건 없는 협력, 자립 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야. 이건 철학이다. 엘레나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런 선의가 진짜일까? 정말 숨겨진 의도는 없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당장 조사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미비아 대통령실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엘레나가 한국의 제안을 전달하자 참석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국방장관 무에네가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공짜로 군함을 준다고요? 그건 함정입니다. 분명히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예요. 외무장관 마타케도 고개를 끄덕였죠. 국제 외교에서 조건 없는 제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아직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정보국장 카멜로는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바다가 평화로워지는 걸 원한다니. 그건 그냥 외교적 수사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우리 해역의 정보나 자원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사해보니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더군요.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엘레나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건 필리핀 정부와 한국 해군 간의 정식 협정서입니다.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가나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훈련, 유지, 보수까지 모두 무상이었고 단 한 줄의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 조건도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은밀한 합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외무부의 긴급 외교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실무관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만약 한국의 군함을 받는다면 향후 인프라 지원이나 경제 협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우려를 전달해 왔어요. 한국은 중립을 가장한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해양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해상 작전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강대국들의 일제한 반대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대통령은 한참을 말없이 참석자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반대하고 있군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세계지도 위 바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제안은 우리 바다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대신 관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배가 아니라 자립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장관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의도는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식 조사단을 구성합시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판단하겠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깊이 한국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정말 특별한 철학을 가진 곳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또 다른 강대국인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감독 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바로 잡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의심하게 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너무 많은 가면과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더욱 중요하죠. 엘레나가 직접 한국을 조사하며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는지 말입니다. 엘레나는 그날 밤 한 장의 세계지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끝자락의 그 작은 나라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콜롬비아 대사관이었어요. 콜롬비아 해군 작전참모 루이스 모레노 소령과의 화상회의는 한국의 진심을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도 없었다고 하셨죠? 엘레나의 재차 질문에 루이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이 제공한 포항급 초계함 소막 -205를 보여줬어요. 그 함정으로 카리브 해역에서 마약 카르텔의 모선 2척을 격침시켰고 무장선 6척을 납포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외교적 조건도 없었습니다. 기지 제공도 자원 계약도 정보 공유 요구도 전혀 없었어요. 루이스는 말을 이어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과를 낼 때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축하 전화를 직접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 승리가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엘레나는 정적에 잠겼어요. 이런 외교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 해군기지에 연락해서 작전 책임자 로니데라 크루즈 중령과 연결됐어요. 한국이 제공한 구축함 덕분에 남중국해에서 해적 출몰이 80% 줄었습니다. 선명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그는 말했어요. 조건이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넘겨주고 훈련까지 마친 뒤엔 뒤돌아서서 조용히 떠났어요. 엘레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로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 세계가 자신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엘레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가나, 세네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까지 각국 외교관과 해군 고위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조건 없는 무상 지원, 장기적인 자립 유도, 신뢰 중심의 외교 철학.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줍니다. 가나 국방부 장관의 이 말은 엘레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엘레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이건 기억을 지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 정부가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더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엘레나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 외교부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어서요. 김도영 과장은 흔쾌히 응했어요. 얼마든지 조사하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엘레나는 한국의 해외 구호활동 연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2012년 에티오피아 농업기술 이전, 2015년 네팔 지진 구호 장비 무상 제공, 2018년 시에라리온 해상통신기술 지원, 2021년 베트남 해양대학 장비 전액 기부, 2024년 필리핀 콜롬비아 해군 훈련 동시 진행. 하나같이 무상 자립 신뢰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온 일은 단순합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도움을 받았던 그때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저희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 말에 엘레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나 직설적이고 순수한 대답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엘레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나미비아는 왜 도우려 하시는 건가요? 저희 나라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는데요. 김 과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저희도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엘레나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야. 이건 진짜 우정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철학을 가진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엘레나는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70년 전 받은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을 바탕으로 세계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며 계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며칠 후 나미비아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엘레나는 루데리츠 항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곧 저 바다에 한국의 함정이 도착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구나. 엘레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진심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상상해 봤습니다. 감독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너무 좋은 제안이 와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우정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정은 곧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024년 4월 7일 오전 10시 12분 나미비아 북부 연안 루데리츠 해군 기지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군 장병들이 일렬로 정렬된 가운데 한국에서 도착한 함정이 서서히 부두에 접안했거든요. 드디어 우리 배가 왔구나.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들어 올렸어요. 3,000톤급 군함의 위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선체에는 한국 해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콜라도 이람 이제 이 배는 나미비아 해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승조원 120명 전원이 6개월간 한국 해군에서 집중훈련을 마친 정예 인력이었어요. 함정 인수식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첫 실전이 시작된 거예요. 긴급 상황입니다. 해군 상황실에 적색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서쪽 해역 80해리 지점에 대형 화물선 위장 무장선 3척 접근 중. 레이더 담당관이 긴박하게 외쳤습니다. 이동 속도 18노트 우리 영해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장 조슈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콜라도 출동 명령. 즉시 대응하라. 콜라도 이람의 첫 실전 명령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그동안 받은 훈련대로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지휘관은 마사 레벡소령 나미비아 해군 최초의 여성 지휘관이자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승조원 전투 준비, 76 함포 목표물 추적 시작, 모든 지시가 전술 매뉴얼처럼 명확하게 전달됐어요. 그들은 진짜 전투를 처음 맞이했지만 그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3시간 후 드디어 적 함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겉보기엔 민간 화물선처럼 보였지만 레이더에는 밀수용 전파 교란 장치와 무기 적재 흔적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적선은 무장 상태입니다. 경고 방송 후 응답 없으면 사격 개시하겠습니다. 레벡 소령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기는 나미비아 해군입니다. 즉시 정지하고 검문에 응하십시오. 하지만 적선은 오히려 속도를 높였어요. 명백한 도주 의지를 보인 거죠. 응답 없음. 계속 접근 중입니다. 사격 준비. 함포 장전 사격 통제 시스템 온라인. 엘레나는 함교 뒷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이 배가 정말 우리 것인지 증명될 순간이야. 사격 시작. 76 함포가 포효했습니다. 첫 발은 경고 사격이었어요. 두 번째 포탄은 정밀하게 적선의 추진부를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보는 연기가 치솟았고 적선이 급속히 감속하며 방향을 틀었어요. 나머지 두 척도 흩어지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계속. 2차 포격 준비. 함포는 재장전 없이 자동 추적 사격을 이어갔고 세 번째 적선의 상단 구조물이 파손되며 하얀 연기가 뿜어졌어요. 그 순간 적선에서 하얀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항복 신호입니다. 무장을 버리고 정지했습니다. 통신병이 환호하듯 외쳤어요. 콜라도 이람 단 한 척의 함정이 해적선단 3척을 제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함정이 처음으로 바다에 외친 것은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 바다는 다시 우리의 것이다. 엘레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그녀는 이 배가 단순히 철로 만들어진 군함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본국에는 곧바로 긴급 보도가 타전됐습니다. 나미비아 해군 최초 단독 작전 성공. 한국 지원 함정 콜라도 실전에서 진가 발휘. 군사적 개입 없이 주권 회복 이룬 역사적 사례. 대통령실 회의실에 모인 장관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제안을 의심했던 국방장관 무에네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함정 진짜였군요. 대통령도 조용히 웃었어요. 신뢰란 말로 얻는 게 아니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야. 그날 저녁 루데리츠 항구에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오랫동안 바다를 빼앗겼던 어민들이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은 날이었거든요. 한 어부가 엘레나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어요. 콜라도가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엘레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보낸 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콜라도 이람의 함교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나미비아 국기와 태극기였습니다.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들을 보며 엘레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정이란 이런 거구나.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감독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진짜 친구는 위기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말이에요. 한국이 나미비아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콜라도의 성공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콜라도 이람의 첫 작전이 성공한 그날 밤, 엘레나는 본국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미국 CNN 특파원 사라 윌슨입니다. 콜라도 작전 관련해서 긴급 생중계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나라의 해양 작전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나미비아 외교부 회견장에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엘레나는 순간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전 세계가 진심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CNN 앵커 사라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나미비아 해군이 단 한 척으로 대형 무장선단을 제압한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콜라도 이람의 정밀 타격과 훈련된 승조원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작전을 완료했어요. 그 함정은 한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죠. 엘레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희망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건은 정말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지휘권도 자원도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은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건가요? 그 질문에 엘레나는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 세계 16개국이 도와줬고 지금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24시간 안에 전 세계 38개 언론사로 퍼져나갔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GDF, 르몽드까지.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충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판 것이 아닌 신뢰를 선물한 나라 한국. 강대국이 침묵할 때 조용한 나라가 행동했다. 단 한 척의 배로 바다를 되찾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무기보다 신뢰를, 영향력보다 우정을 선택했다. 영국 가디언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유엔이 지향해야 할 미래 모델이다. 조건 없는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독일 슈피겔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식 외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70년 전 받은 도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협력 방식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화의 모델입니다. 나미비아 대통령실에는 각국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렇게 전했어요. 그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입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의 메시지도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 배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세네갈 외교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바다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던 엘레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콜라도 이람을 찾았어요. 어두운 바다 위 항구 조명에 비친 함정의 실루엣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배가 아니야. 하나의 철학이지. 그녀는 함정 옆면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에 한국 외교부 김도연 과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주 작지만 당신들이 지켜낸 바다는 아주 큽니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콜라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해양경찰청에서 협력을 요청해 왔고 케냐 해군도 비슷한 지원을 문의했어요. 심지어 남미의 에콰도르까지 한국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가 묻는 질문은 같았어요. 우리도 콜라도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국제해양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했습니다. 군사적 지원이 이렇게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핸더슨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다. 신뢰 기반의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이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도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건 없는 협력이 만드는 소프트 파워의 위력. 이런 관심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건 다른 강대국들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의 국제협력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선례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일반 시민들에게서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콜라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전 세계 네티즌들이 조건 없는 도움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친구가 있었다. 한국이 나미비아에게 한 일이 바로 그런 거구나. 독일의 한 교사는 더욱 감동적인 글을 올렸어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콜라도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 한국을 존경한다고 하더라. 진짜 어른이 뭔지 알겠다고. 이 모든 반응을 정리하며 엘레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낸 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루데리츠 항구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어요. 콜라도 이람의 첫 승리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나미비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가운데 엘레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기억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동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짜 마음은 모든 벽을 뛰어넘죠.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제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콜라도 이람의 작전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루데리츠 해양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한동안 숨겨져 있던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전에 우리 아빠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못 돌아오신 적 있어요. 삼촌들도 못 찾고. 또 다른 아이 로엘의 목소리는 책상 아래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미비아 연안 마을 아이들에게 바다는 오랫동안 희망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배를 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던 그 무서운 밤들, 어른들이 무겁게 한숨을 쉬던 부두의 아침들, 그리고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오던 슬픈 저녁들. 그 모든 기억이 아이들에게서 바다를 빼앗아 갔던 거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콜라도 이람이 순찰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척의 어선도 실종되지 않았고 해안가 마을에도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빠가 생선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이제 바다에서 총소리 안 들려요. 우리 집 저녁밥이 다시 맛있어졌어요. 아이들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는 콜라도 승조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함정에 태워주면 어떨까요? 직접 바다를 지키는 배를 보게 하면 그들 마음속에서 공포가 자랑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레벡 소령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콜라도는 전쟁을 위한 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꿈을 되돌려주는 배입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그 주 토요일 루데리츠 항에 학교 버스 2대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손을 꽉 붙잡고 탄 아이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저 배 이름이 뭐예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콜라도요.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조용하던 한 아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도와준 배요. 승조원들은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함정 내부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실, 통신실, 식당, 휴게실, 한포구역까지. 모든 아이들이 놀란 건 그 큰 배 안에도 조용히 흐르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벽 한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배는 무기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그날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엘레나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을 따라 읽고 있었거든요. 한포 앞에 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이걸로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레벡 소령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콜라도가 지켜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마을 SNS 커뮤니티에는 수십 개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콜라도를 타고 왔어요. 바다가 무섭지 않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군요. 나중에 커서 해군이 되고 싶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웃어요. 이런 글들이 공유되면서 며칠 뒤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됐어요. 김도영 과장은 엘레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그 사진들 봤습니다. 저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 이메일에는 단 한 문장의 답장이 있었어요. 이 배가 아이들을 웃게 했다면 그건 그 자체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엘레나는 즉시 답장을 썼어요. 김 과장님, 당신들이 보낸 건 배가 아니라 기억 회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내일을 보았어요. 한 달 후 루데리츠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세계 친구들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한국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앞에 나왔어요.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큰 나라예요. 또 다른 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70년 전에 도움받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거래요. 마지막에 로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담임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단다. 이런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나미비아 루데리츠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두 학교 사이에 화상 교류가 시작됐고 한국 아이들과 나미비아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게 됐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순수한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한 아이가 화상으로 물었어요. 거기 바다는 정말 예뻐요? 나미비아 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예뻐요. 콜라도가 지켜주거든요. 그 순간 화면 양쪽의 아이들이 모두 웃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순수한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감동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어른들의 진심은 결국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어른이 되어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게 되죠. 한국이 나미비아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군함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조용한 품격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유엔 제3본부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정상포럼. 전 세계 58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모인 이 자리의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건 없는 신뢰 외교는 과연 가능한가? 이틀 전 나미비아 외교부가 제출한 특별 보고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거든요. 제목도 간단 명료했어요. 태극기가 함께 나부낀 날 마이너스 신뢰가 바다를 지킨 이야기. 연단에 선 엘레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루데리츠 항에서 태극기와 나미비아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던 아이들의 모습까지. 콜라도 이람은 지금도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태극기가 함께 펄럭여요. 그건 침략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콜롬비아 대표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믿음을 파는 나라라는 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안젤로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태극기를 보면 우리 바다에 희망이 있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유엔에서는 전례 없는 제안이 나왔어요. 가나, 말레이시아, 케냐,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15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해양 파트너십 결성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을 초청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대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아닌 관계를 쌓았고 무력이 아닌 신뢰를 남겼어요. 사무총장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루데리츠 항에 걸린 깃발 7개. 나미비아, 한국, 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가나, 방글라데시. 이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각자의 바다를 넘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유엔은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신뢰 외교 국가연합체 설립. 한국은 최초의 비서구 권역 창립국으로 명명됐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한국 무기 없이 글로벌 연합을 이끌다. 조용한 품격, 국제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태극기 이제는 신뢰의 상징.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어요. 단지 외교부 보도자료 하나만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지켜낸 바다만큼 지켜낸 관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무렵 루데리츠 항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콜라도 이람이 연합작전 기념식을 위해 항구에 정박했고 태극기 옆에 6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말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연결되어 있다. 엘레나는 배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깃발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물었어요. 엘레나 선생님, 왜 태극기가 항상 우리 배에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를 처음으로 믿어준 나라였거든.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형 평화 모델 연구센터가 설립됐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신뢰 외교학 강좌가 신설됐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는 아예 K-디플로머시라는 용어를 만들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거든요. K-POP나 K-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K-트러스트 때문이었어요. 유럽의 한 대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있는 나라다.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도와주면서도 조건을 달지 않는다.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아프리카 한 청년은 이렇게 썼어요. 언젠가 나도 한국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멋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다. 이런 반응들이 모이면서 전 세계 한국 대사관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유학을 문의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심지어 한국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까지 쏟아졌어요. 파리 한국문화원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BTS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오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의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베를린 한국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콜라도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의 역사와 가치관에 대해 묻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엘레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상에 남긴 건 단순한 군사적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콜라도 이람의 갑판에서 엘레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봤다. 무력으로도 돈으로도 아닌 진심으로 말이다. 감동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로 비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엘레나가 나미비아로 돌아온 것은 2026년 7월 1일이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한국 방문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레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어요. 말보다 앞서는 배려. 그리고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복귀 직후 나미비아 정부는 긴급 국방회의를 열었어요. 의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해양 영토 방어체계 독립 추진한 수년간 한국의 지원에 의존했던 해양 안보를 이제는 자국 내 기반으로 이어가자는 것이었거든요. 엘레나는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나미비아 최초의 독립해군 창설 계획 그 중심에는 한국형 시스템이 있었어요. 훈련은 한국 해군과의 협업 아래 이루어졌고 첫 함정은 한국에서 공동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콜라도 이함이었어요. 이 함선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엘레나는 말했어요. 이건 한국이 심어준 기억의 씨앗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죠. 그뿐만 아니었어요. 엘레나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루데리츠 지역의 청소년 해양기억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단순했어요. 기억은 지켜야 할 바다다. 교실에는 태극기와 나미비아 국기가 함께 걸렸고 학생들은 매년 한국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선발되어 부산 해양대학교로 교환학습을 떠났습니다. 그중 한 학생 14살 니콜라는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본 적 없지만 나의 바다를 지켜준 얼굴들. 그들은 검은 배를 타고 와서 나의 미래의 다리를 놓았다. 그 시는 나미비아 전국 학생 101장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콜라도 이함 진수식에서도 낭독됐습니다. 진수식 당일 엘레나는 배 위에서 눈을 감았어요. 멀리서 한국 해군 대표단이 박수치고 있었고 그들 뒤편에는 믿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갑니다. 그 장면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믿음은 이어진다 마이너스 한국이 심은 바다의 씨앗. 태극기에서 피어난 나미비아의 미래. 2027년 유네스코는 청소년 해양기억학교를 미래지향 인류 평화교육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콜라도 이함이 필리핀 남부의 태풍 구조작전에 참여한 거예요. 그날 구조된 47명의 생존자 중 한 소년이 엘레나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배가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미비아에서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에 태극기가 함께 있었네요. 엘레나는 그 편지를 자신의 사무실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읽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거든요. 2029년 전 세계 17개국이 콜라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제협력 체계를 만들었어요. 조건 없는 상호 지원, 신뢰 기반 외교, 기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미비아도 필리핀도 콜롬비아도 모두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엘레나는 그의 UN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수상자는 70년 전의 기억을 잊지 않고 오늘까지 실천하고 있는 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 있던 김도영 과장은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작았는데
하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법이죠. 한 척의 배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요. 2030년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서 한국형 실내 외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도쿄 대학까지 모든 명문대학에서 한국의 사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국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엘레나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요. 강의 제목은 항상 같습니다. 한 척의 배가 가르쳐 준 것들. 강의 마지막에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예요. 부디 이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자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감동 내국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지금 보셨죠? 한 명의 결심이 한 나라의 군을 만들었고, 한 줄의 기억이 세상을 건너 또 다른 바다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기술보다 마음, 속도보다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남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낼 첫 번째 씨앗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내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